좋습니다. AI 마케팅 6-3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6주차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고 또 데이터가 없었을 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늘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 강의만 들어도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들면 뼈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는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을 지금 만드는데, 구성하는데, 계획하는데 이야기를 했었고, 6주차는 지금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달락달락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들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서 같이 연결해 오면 훨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의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교수법을 적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데이터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AI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정의했었고, 그래서 AI 기능들을 선택을 했고, AI 기능 적용 방법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API 소싱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지금 6주차 강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그래서 6주차는 지금 데이터 확보인데요. 핵심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AI 혁신 모델을 어느 정도 디자인을 했다면 이게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확보가 이제 그 절차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쓰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데이터를 찾는 것, 이 내용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런 순서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 놓고 알고리즘을 다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리즘 선정하고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을 먼저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먼저 이야기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나마의 그 구조, 순서, 그 구조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꼭 순서대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인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필요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이미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소스를 파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 폭이 넓을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중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오면 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API를 통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웹 스크랩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 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라면 아니면 제휴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제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겠죠.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나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확보해도 되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대기업이라면 기업 내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깃 고객을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활동 데이터가 중요한데 오늘날에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시간 활동 내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용 주고받는 이미지 주고받는 영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장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플랫폼을 가진 데이터를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저런 플랫폼 기업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PI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많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협력 제휴사 또 제휴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채널의 데이터 소스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정합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6-C에서는 데이터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능하면 일상 속에 녹아있는 심층 데이터를 끌어와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라이힐이라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의 개인의 맞춤화 결제 주문 등에서 커피 주문 수위라든가 결제 방식 그리고 취소 경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층적으로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글은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비서라든가 네스트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의 일상 속 지극히 사적인 활동 데이터까지를 수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TV를 켜고 끄고 에어컨을 끄고 또 냉장고를 열고 닫고 뭐 이런 스마트홈 기기를 사용하는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사적인 어떤 활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AI에 학습시키는데 자료로 쓰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 AI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좋은 데이터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데이터 크기라든가 데이터 시의성, 생성의 지속성, 데이터 다약성, 데이터 편향성, 적절한 속성의 정의, 요 내용이 지금 네이블링인데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세부적으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도 해야지 되지만 시의성이라든가 신선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진한 내용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어야 좋은 데이터가 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레이블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데이터 레이블링은 어떤 뜻이냐면 밑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옷에 붙은 라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옷의 라벨을 보면은 그 옷의 핵심적인 속성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원단의 소재라든가 뭐 세탁 방법이라든가 제작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지정해 주는 건데 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보도록 사진, 이런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이 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시켜 놓으면 나중에 데이터 학습을 하고 그 분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블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반복되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라벨링이다, 옷에 라벨이 붙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외래어인데요. 보통 라벨링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데이터 레이블링이다. 그래서 옷의 라벨과 똑같다. 데이터의 속성을 지정해주는 작업이 레이블링 작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레이블링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 특히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레이블링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블링이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돼서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네이블링이 잘 지정된 데이터는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영상 객체를 구분하고 위치 크기 등을 기록하고 예를 들면 동물 인식을 하는데 동영상에서 동물이 있는 영역에 박스를 친 뒤 해당 객체가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적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이블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죠? 지금 6-3까지 이어지는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미 사용자 기반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사용자 기반이 없어도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죠. AI 테스트 같은 경우 지금 필요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플이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 프로세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퍼포먼스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라든가 사용자의 방문 및 구매 이력 그리고 CCTV를 포함한 수많은 영상들 이런 것들을 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전환해주는 플랫폼도 생겼다. 그래서 그냥 직원 문서라든가 뭐 CCTV라든가 사용자 방문 및 구매 이력이라든가 이런 널려있는 복잡한 노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게끔 자동 변환해주는 플랫폼이 생겼다는 것이죠. AI 안에 AI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예를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직원들 서류라든가 고객의 방문 내용, 구매 내용, 뭐 CCTV 이런 것을 갖다 넣으면 이런 데이터를 검토해서 AI 러닝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화해주는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개발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리프트라든가 보이지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학습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한 플랫폼이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도큐참 같은 플랫폼에서는 광학 문자인식 OCR 기술을 이용해서 종이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종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들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곳인데요.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문서가 유용한 빅데이터로 재탄생되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문서 여러 가지 문서 있는데 이걸 AI 기능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도큐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업체라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동영상과 이미지에 테이킹하는 게 큰 일일 수 있는데 이 테이킹이란 분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학습에 용이하도록 동영상 혹은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해결해 준다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문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완전히 AI 기능에 쓸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이킹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를 훨씬 쉽게 생성할 수 있겠죠. 이를 가능케 하는 자동 테이킹 플랫폼이 있는데 추치라고 하죠. API를 통해서 입력된 동영상 이미지의 프레임마다 등장 사물, 사운드와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
CCTV 등 모든 종류의 동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깅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시키고 복잡한 내용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런 태깅 플랫폼이 자동 태깅 플랫폼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앱 제작에 필수적인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전략으로 고려할 만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데이터 소싱의 분산은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에서 소스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기술 통합, 변경 제어, 기타 위험 같은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 자체에 장애가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아주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들이 큰 조직에서 각 부서에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뭐 조각조각 이렇게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이 AI 알고리즘 학습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커다란 방향을 큰 그림을 그린 후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동작으로만 연결해서는 한 동작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큰 동작, 그러니까 커다란 방향을 설정한 후에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어떤 일관된 데이터셋으로 결합시킬지 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략을 큰 그림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알맞게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고 데이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하고 핵심 데이터를 꾸준히 생성해야 되고 또 의사 결정 단계에서 데이터의 왜곡을 탐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데이터의 생성 및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뢰 손실로 인한 비용,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2차 손실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더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엑센츄어 조사에 따르면은 AI 선진국 98%가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더뎠다는 것이죠. 선진기업 90%는 앞서가는 선진국 90%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체계를 보강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해 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 자신이 쓰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AI 혁신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 때마다 혁신 기술서를 작성한대요. 여기에서는 지금 알고리즘으로 뼈대가 구축이 되고 지금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 명세서를 작성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분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시킬 것을 정상 메일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는 자체 이메일 서비스 채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일 데이터는 캐롤 같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가 확보할 수도 있지만 대형 플랫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 분류에 관한 기술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본 거죠.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 자동 분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을 못 썼냐면 AI 핵심 기능은 스팸 인식 기능인데 이건 맥락 인식이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팸 분류는 자동 처리 기능을 썼습니다. 테크닉은 메일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해야 되는 분류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작업 속성은 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엄청나게 메일이 주고받는 것이 방대하겠죠. 그러나 또 그것도 바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 작업은 수신과 동시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알고리즘 및 데이터는 알고리즘은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쓰는 데이터 어쩔 때 쓰는 데이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부록에 여러분 교재 부록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을 데이터로 학습하고 데이터 플랫폼 캐글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메일 데이터를 확보한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알파고 데이터를 보면 알파고는 지도학습 바탕으로 바둑 기보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승패가 분류된 기보 이미지 세트가 핵심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고는 온라인 바둑 사이트인 KGS 고에서 확보한 바둑 고수들의 기보 16만 개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만들어갑니다. 바둑 경기 승률 최적화가 문제인데 핵심 기능은 이미지를 인식해야 되겠죠. 바둑 두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니까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를 예측하는 기출 예측이 필요하고 승률 계산으로 최적의 수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최적화가 있어야 되겠죠. 테크닉은 특징 추출,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선택하고 확장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역전파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속성은 바둑판에 정형화된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수 예측에 바둑 노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 예측에 필요한 경우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야 되겠죠. 알고리즘은 딥러닝 컨볼루셔널 신경말이다. 그래서 딥러닝은 저는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지금 알파고는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썼고 데이터는 바둑 기보 데이터를 보고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서 16만 건의 그 바둑 두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를 자체 생성하는 강화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학습한 내용 중에서도 AI 알파고가 직접
바둑을 둘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기술 명세서를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적절한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데이터를 정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소스를 추려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6주차에서 했습니다. 6-1, 6-2, 6-3 6주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